2014 가장 아름다운 인물 법률교육상 박세희 변호사. 시민들에게 여전히 높은 법률의 문턱을 보다 쉽고 편안하게 문호 컨설팅 및 법률교육 사업을 해온 박세희 변호사를 2014년 가장 아름다운 인물로 선정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20일 서울교육방송 서울문화. 많죠?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배우는 입장이라 오히려 교육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 상 자체가 앞으로 좀 더 훌륭한 변호사로 자라라고 하시는 것을 알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미천한 지식이라도 조금 더 쉽게 다른 분들이 알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고 전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민 법무법인 나왔습니다. 예, 박세희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법률교육상 서울교육방송에서 주최한 2014 가장 아름다운 인물로 선정되셨는데, 예, 지난해 한번 돌아보시면 어떠셨나요? 한 해를 돌아보면. 저희가 일이라는 게 저희가 맡은 일이 어떤 기간적인 일이 아니어서 한 해 한 해 하는 게 사실은 크게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케이스가 딱딱 끊어지지 않아서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변호사가 이제 된 지 작년에 7년 차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그 소속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가 구성원 변호사가 된 지 이제 3년 차가 돼서 소위 말하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이제 4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7년 차 되면서 7년 차를 마감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변호사로서 일을 알아간다라는 생각을 좀 느낀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예. 변호사님 심사 과정에 이렇게 검토된 거지만 이력이 독특하세요. 예. 경찰직 이렇게 하시다가 예. 변호사로서 이렇게 하신 두 직업의 차이가 어떨까요? 일단은 뭐 가장 큰 차이는 어떤 외형적인 부분, 이제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약간의 그 공적인 어떤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이제 경찰에는 있었다면, 변호사로서는 조금 더 어느 한 분야에 좀 전문화된 일을 한다는 것과 또 달리 또 공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그 클라이언트, 그 의뢰인의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을 좀 더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정말 나쁜 사람인데, 예. 유죄인데 어떻게 변호를 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저도 질문을 많이 받고요. 도덕적으로 항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변호사라는 직책이 헌법에 보장이 된 변호사의 권리, 그리고 헌법과 국가의 어떤 법치국가에서의 틀을 유지해 나가는 어떤 하나의 나사목 같은 존재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사못요? 예,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 있어야지만 큰 골격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아주 보이지 않고 미미할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의 그런 중요한 곳에서 위치를 해서 범죄자를 하더라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고요. 그에 따라서 권리가 있습니다. 그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처벌할 수가 없게끔 만드는 게 우리 헌법이고, 그 헌법에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람이 비록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로서 범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최소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라는 게 법에 정한 변호사 제도고, 저희는 그에 따라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변론 활동을 하는 거죠. 가장 큰 변론 활동 중에 하나는 잘못했지만 이러이러한 점들은 참작할 사정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점. 어떻게 말하면 장발장의 그런 아픔, 과한 처벌 또는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일이 아닌가 싶고, 죄를 범했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경찰과 변호사 어떤 면에서 법의 양날의 칼을 다 경험하신 분이신데
법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이 깊으실 것 같아요. 법이 뭔가요? 글쎄 그렇게 깊진 않고요. 법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과연 법이란 무엇일까? 내가 법을 이용하여서 법을 수단으로 법 때문에 먹고 살고 또 법을 가지고 일을 하고 법의 전문가라고 남들이 알아주고 있고 하는 직종에 있는 사람인데 과연 나는 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저 스스로도 많이 자문을 해봤습니다만 그 법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약속. 예, 서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그런 약속을 지켜나가자. 예.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좋은 법을 만들고 법을 잘 지켜나가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페널티를 주느냐가 사실 법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서로의 약속이고 또 그 약속은 달리 보면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이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편하게 일단 반문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한도 내에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것이 정책적으로 이것은 조금 더 강조를 해야겠다. 이것은 좀 더 처벌을 많이 해야겠다. 이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상식,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이 저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송사에 휘말리면 가산이 탕진된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송사에 어떻게 휘말리지 않는 시민들의 전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저희 대한변협이라든가 이제 서울변호사협회 등 이제 저희 변호사 단체 쪽에서 그 수년 전부터 많이 노력을 해오고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자문제도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많은 기업들은 자문 변호사 제도를 두어서 사전에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그리고 계약 체결하기 전에 계약서를 검토한다든가 어떤 신규 사업을 진출할 때 과연 이 신규 사업이 법에 저촉되는지 아닌지를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분 나쁜 소리 중에 하나가 아직도 법대로 하자라는 게 사실 정말 좋은 말인데도 들으면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왜냐? 법대로 하자면 이 서로의 그런 정을 무시하고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왜 법을 가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지만 달리 말하면 법이라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서로 간의 감정을 덜 상하게 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쉽게 말하면 간단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어떤 걸 할 때 한번 법률 전문가에게 먼저 상의를 하는 것. 그리고 법률 전문가도 그냥 아름아름해서 그냥 건성건성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책임 있는 대답을 해주는 것. 그러면 아마 많은 송사가 사전에 예방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로스쿨 제도가 이제 들어오면서 변호사 수가 많아짐으로써 이런 기회가 소비자 입장과 공급자 입장에서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말씀하신 가사를 탕진한다는 그런 게 그렇죠. 생기지 않을까라고 네. 보입니다. 약간 좀 불편하실 수 있는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변호사님께 변호사를 이렇게 정의한다는 건 조금 또 난감할 수 있겠지만 훌륭한 변호사로 간다면 지금까지는 이제 인권 활동을 한다거나 예. 그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무료 봉사도 많이 하고 그 노동운동과 이런 부분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왔던 분들이 훌륭한 위인 같은 그런 분들이었죠. 물론 지금도 보호받아야 될 분들이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많습니다. 다만 옛날처럼 큰 집단 아주 어떤 하나의 특정된 형태의 분들이 많이 다수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 각각의 경우들이 많으신 각각의 사연이 많으신 소수의 분들이 이제는 워낙 많아졌다고 보입니다. 그냥 그분들을 도와주시는 분들도 당연히 저는 훌륭한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사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정말 훌륭한 변호사, 좋은 변호사가, 그러니까 일을 처리해주는 그런 변호사 측면에서 훌륭한 변호사, 좋은 변호사가 어떤 분냐고 물어보신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분이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많은 활동을 해주고 나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가장 훌륭한 변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달리 말하면 저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변호사. 제가 아직 모자란 부분이 그겁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변호사가 나의 말을 잘 들어주는 변호사. 물론 나의 말을 동조하는 변호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의뢰인분들은 그거를 좀 혼동하시는데요. 동조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 얘기를 잘 청취해주고 거기서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 필요한 부분과 아닌 부분을 잘 가려주는 변호사. 그렇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들어주고 열심히 노력해준 변호사. 제가 되고자 하는 변호사가 그런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죄 확정됐을 때 의뢰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뭔가 변호사님께 표현을 하나요, 보통? 일단은 부모님들이나 그 가족분들이 이제 오셔서 뭐 손을 잡고 고맙다고, 그러니까 나를 살렸다, 뭐 우리 누구를 살렸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고마워하시고. 그때 뭔가 남다르시겠어요, 느낌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죄라는 게 이제 무죄를 받거나 무혐의를 받는 경우가 사실은 확률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저 역시도 뭐 간간히 정말 어렵게 한 케이스 한 케이스 해가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 변호사로서 정말 자부심도 느껴지고 또 그 어려운 분이, 그러니까 형사적인 측면에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실 뻔한 것을 제가 도와드렸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저도 뿌듯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누구한테 많이 자랑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무료 변론을 해주시는 변호사님 또 이렇게 극히 드물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사건을 맡게 된 뭔가 특별한 배경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 어렵다고 찾아오시면 이제 보통 이렇게 제 지인의 지인분이 만나게 되면 이제 어려운 상황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분 입장에서는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소송 비용이 너무나 과대해서 비용을 들이고는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또 있으십니다. 예. 그런 경우에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무료로 해드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고요. 지금도 아직 소송 진행 중에 있지만 어떤 개인의 몇백억의 빚을 회사 직원으로서 떠안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회사 일개 직원이었습니다. 정말 작은 월급을 받고 그 회사가 성장하면서 자기도 성장해서 잘 나가겠지라는 꿈을 가지고 회사에서 했는데 회사의 어떤 경영진의 부탁으로 또는 지시에 따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회사의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생기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소송을 하나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소송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안쓰럽고, 이 대기업 또는 대조직과 어떤 체계화된, 관료화된 조직과 이렇게 싸운다는 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고 있고, 저 역시도 그 과정에서 많이 공부를 해야겠구나. 내가 내 힘을 키워야겠구나. 제 힘이라는 게 지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느껴가면서 사실상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으로 저희 서울교육방송 시청자분들,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위해서 또 특히 변호사가 되고 싶은 또 법률가가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뭔가 좋은 교육, 이렇게 멘토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교육에 관련돼서 과연 말할,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변호사가 되시려는 분들에게는, 내가 왜 변호사가 되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과 달리 사법고시, 고등고시, 그 시절과 정말 다르게 이제는 변호사라는 것도 하나의 자격증, 하나의 직종에 불과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것,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남들이 변호사 하니까 변호사 된다. 남들이 판사, 검사 하니까 판사, 검사 된다. 라고 한다는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시던 마찬가지겠지만,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과연 내가 왜 변호사를 하고 싶어 하는지, 왜 하고 싶은지 과연.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이 되셨다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그 길에 매진하시면, 준비하시는 분들은 훌륭한 변호사가 되실 것입니다. 예, 이상. 네, 고맙습니다.